버스 교량, 터널 통행료가 최대 12% 인상됩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맨하탄 32가 쓰레기와 악취 문제, 도로 배수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뉴욕시에서 이민자 신분 차별을 하면 최대 25만 불 벌금을 부과합니다. 펠팍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뉴욕시에서 상용 건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에서 발기인 모집을 했습니다. 50만 달러 투자 이민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시니어들의 홈케어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1월부터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등 허드슨 리버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최대 12%까지 인상됩니다. 최종 확정된 인상안에 따르면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통행료가 $1 상승해 $16가 되며 이지패스 할인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패스트레인의 경우 1회 탑승 요금은 $2.75로 현재와 변함이 없지만 왕복 요금의 경우 40센트 오릅니다. JFK 공항과 뉴욕 공항의 에어트레인의 요금도 $7.75로 인상이 됩니다. 한편 2020년 10월부터 JFK 공항, 라구아디아 공항, 뉴욕 공항에서는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2.50의 공항 출입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맨해튼 한인타운 번영회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27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32가 한인타운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회의에서는 32가 쓰레기와 악취 문제, 도로 배수 방안 등 그동안 추진됐었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도로를 깔았지만 가장자리에 물이 고여 악취가 난다는 문제점에 대해 뉴욕 시의원실에서는 아스팔트를 다시 까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건이 나왔습니다. 도로 주변에 스트리트 파킹을 하고 있는 차가 많아 청소차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과 한인들이 많이 찾는 만큼 특정한 날과 시간을 정해 스트리트 파킹을 규제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신고로 견인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 선상 2개에 설치돼 있고 그보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깔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깔은 게 조금 잘못돼가지고서 가생이에다 물이 많이 이렇게 고여 있어서 그게 냄새가 났는데 지금 시에다가 우리가 다시 건의해가지고 같이 좀 더 이거를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32가의 20여 개 쓰레기 업체들을 하나로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해탄 한인경제인 협회장은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청소업체를 불러 한 번에 청소를 할 경우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32가 현장에서 지금 좀 폭력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이 좀 더 많이 배치돼가지고 좀 거기 방문자들이 좀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고. 한인타운의 안전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식당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고 대마초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불만이 많은 지금 코리안타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경찰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2가 일대가 사실 지금 한인타운이라고 하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소위 타임스퀘어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광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그레이드된 광장에 걸맞은 여러 서비스도 이제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미팅을 할 때 저희가 물론 쓰레기에 대한 미팅도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또 거기에 안전성이 필요한 그런 논의도 있었고. 오늘 27일 코리아타운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인협회와 32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다 나은 코리아타운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체류 신분과 출생국가 등으로 차별을 하면 최대 25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25일 뉴욕시 인권법을 바탕으로 주택, 직장 등에서 체류 신분과 출생국가로 차별을 하는 건물주나 고용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한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에 전화한다는 위협을 포함해서 모욕적인 의도로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나 또 이민자의 영어 실력 부족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장소는 주택과 일터를 포함해 음식점, 체육관, 상점과 공원, 도서관, 복지 및 문화시설 등 공공기관 모두에 해당됩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 사례가 있다면 인권국 핫라인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거리에서 한인과 타민족 주민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거리 축제로 펠팍 상공회의소가 주최해 28일까지 3일 동안 열립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부터 펠팍 브로드 애비뉴 타운홀 인근 도로변은 사이드워크 세일, 빈대떡, 칼국수 등 음식과 함께 보석,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과 음식들이 진열돼 있는 간이 천막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또한 브로드 애비뉴 곳곳에서 특가 세일로 판매되는 옷, 신발 등의 상품도 진열됐습니다. 펠팍 거리 축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커뮤니티 상인과 주민들의 행사로 한 해에 2차례 봄과 가을에 각각 열립니다. 축제는 지역 상권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펠팍 상공회장은 펠팍 상권의 활성화를 취지로 열리는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양질의 상품과 먹거리를 즐기고 토요일에 개최되는 거리 공연을 관람하시며 신명나는 거리 축제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특히 펠팍 상권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이번 거리 축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업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회 설립 추진을 하는 모습에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거리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토요 거리 공연은 행사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펠팍 타운홀 앞에서 진행됩니다. 색소폰, 통기타, 밴드 공연과 고전 무용, 경기 민요, 풍물패 등 다양한 공연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 K-팝 공연 등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뉴욕시가 상용 건물 세입자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상용 건물 세입자를 건물주가 괴롭힐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빌딩 라이센스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찬성 40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베네사 깁슨시 의원은 자신이 지난 2월 상정한 이 법안에 대해 건물주가 세입자를 모욕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해 즉시 발효되면 앞으로 건물주는 전기요금 등을 무리하게 청구하고 이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기 등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건물 내 수리가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의 건물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분 문제, 성별, 인종 등을 근거로 협박 또는 조롱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뉴저지주 부동산 중개인들이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 모임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출범하는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의 정식 영어 명칭은 뉴저지 코리안 아메리칸 리얼터스 어소시에이션으로 이날 15인의 발기인으로 포트리에 소재한 스틸랜드 부동산 본사 사무실에서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뉴저지 내에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50여 년 동안 협회라는 구심점이 없던 중에 15분의 뜻있는 분들이 발기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3일 정식으로 창립총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에이전트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가 향후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뉴저지 부동산 중개인들은 간단한 회비로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들은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를 통해서 협회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현재 50만 달러인 투자 이민 최소 투자금이 오는 11월 21일부터 9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됩니다. 새 이민 규정이 투자금 인상뿐 아니라 투자 이민이 가능한 고용 촉진 지역 지정 및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이민이 사실상 180만 달러로 오르게 될 것을 예상하여 한인 투자 이민 대기자들의 투자 이민 신청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이민 변호사는 6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11억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투자 이민 시청자들의 문의가 3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 이민 관련 업계는 한국에서 접수된 투자 이민 신청서가 396건이며 올해는 500건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같이 투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이민 대기자들이 50만 달러 투자 이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시니어들의 홈케어 서비스 이용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셔널 아시안 퍼시픽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태 지역 시니어들의 42%가 홈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22%를 크게 상회한 수치입니다. 홈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65세 이상 아태계 시니어 중 연방 빈곤선 이하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지난 2016년 11.8%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 9.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973년부터 아시안 이민자 노인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시안 데이케어가 생겼습니다. 노인들은 낯선 곳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평상시처럼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이는 아태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26일 오후 뉴욕발 LA행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코노미석 화장실 줄을 기다리던 한 남성은 왜 1등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냐며 분노했고 급기야 비행기 조종석에 들어가려 시도했습니다. 이 사태에 비행기는 긴급 회항해 오후 4시경 캔자스시티에 착륙했습니다. 남성은 착륙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26일 오후 브롱스 교차로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은 긁히고 찌그러지며 심한 경우 창문에도 금이 갔습니다. 관계자들은 폭발 직전 한 팀이 니트로젠을 이용해 가스 관선에서 작업하고 있었다고 전해 니트로젠이 가스 관선을 폭발시키고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3일 이세 남아가 브루클린 아파트 6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아파트 침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방범창 또한 없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를 설치해달라 간청했지만 고쳐진 것이 없었다고 밝히고 건물주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28일까지 유권자 등록 가두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타운홀 앞에서 진행되며 펠팍 주민들의 유권자, 신규 등록, 주소, 정당 변경, 우편투표 신청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아이케아가 2020년 여름 퀸즈 레고팍에 뉴욕 시내 세 번째 매장을 개점합니다. 퀸즈의 첫 매장으로 레고팍 쇼핑몰 내에 11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새 매장이 들어섭니다. 매장에는 수천 개의 아이케아 제품이 전시되며 구입 및 수령, 배달, 조립 및 설치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푸드코트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뉴욕 나눔의 집이 30여 명이 머물고 있는 한인 노숙자 쉘터에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뉴욕 표신 장로교회 방지각 원로 목사의 설교 후 뉴욕 극동포럼 박성양 회장과 손미션교회 이영만 목사 등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2020 센서스를 위한 2020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정부 기관과 다수 한인단체는 물론
시니어 자원봉사자들과 차세대 학생 봉사단까지 나이 불문 적극적으로 센서스를 홍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니어들이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의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양호 회장님과 수석 부회장님을 모시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9기 평통의 전반적인 사업, 활동 계획과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통위원으로서 그 대민 동국에서 오는 어떤 통일 정책이라 또는 실제로 이 중요한 이치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평통의 그 역할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통일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요. 과거의 어떤 남북 관계에 대처 있는 상황하고는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일 아카데미 그런 어떤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적인 어떤 역량 강화 또는 2세 교육에 대한 강화로 우리가 통일 아카데미라는 어떤 퀴즈 대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확대해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평통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지금 한반도가 아니라 지금 미주의 이민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지역은 뉴욕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UN이라는 기구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도 저희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UN에 나와 있는 각국 대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200여 개 국가를 다 초청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금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16개국 대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13개국에서 무관을 포함해서 29명이 참석을 하셨고 본국 평통사무처의 황인성 처장께서 오셔서 장시간에 걸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무관이나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참가 저희가 초청 대상을 확대해서 한반도에 있어서 왜 평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현재 북핵 문제하고 관계돼서는 두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제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UN에서 하고 있는 제재가 있습니다. 아마 북핵 문제의 시작은 UN과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양변의 핵시설의 사찰이나 폐쇄 혹은 이제 그 이상의 핵 투발 수단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과 포기, 만들어진 핵탄두의 해체 이런 것들이 아마 UN과 미국의 제재와 단계적인 완화와 더불어서 진행이 되질 수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특히 뉴욕에서 바로 UN을 상대로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인 동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뭔가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프로그램 중에 우리 민간 우리 동포들이 참여해서 와서 많은 것을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또 올해 19기에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지금 현실이
어떤 그 평화 통일에 관한 그 현실이 과연 어디에 와 있는지 좀 인지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것을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함께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포커스인이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